수익사왕 시간입니다. 참 힘든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역대 언제 코스피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었나 좀 찾아보니까요. IT 버블 때, 그리고 9.11 테러 때, 코로나 때, 그리고 오늘이더라고요. 정말 여러모로 어려운 시장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어깨가 무거운 오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만한 종목은 바로 엘컴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엘컴텍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종목인데요. 종목은 이제 금 투자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회사가 보유한 자회사가요, 지분 54.86%의 금광 탐사권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을 때마다 단기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증시 상태가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해당 종목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종목으로 굉장히 큰 수익을 내는 것은 무리가 있을지 몰라도 최근에 이제 좀 공포감에 과도한 과매도가 현재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서 부각을 받으면서 단기 공략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안전자산이 주목받는 시장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잠시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단타 매매할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은 차트 보면서 기술적으로 매수 매도 자리 어디로 잡아야 될지 설명 좀 드릴게요. 엘컴텍 화면 보겠습니다. 엘컴텍 현재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주가 자체가 굉장히 저가에 좀 밀려 있죠.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온 이후로 큰 상승은 없다가 최근에 바닥권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현재 상황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단기간의 저점에서 모든 장기 평선을 뚫고 올라와 주게 된다면 단기 시세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매수가 자리는 1,400원 자리, 1,400원 자리가 나왔을 때 매수 한번 노려보시고, 목표가 자리는 1,500원 자리로 목표가 짧게만 잡으시고, 손절가 자리는 1,350원 자리. 요즘에 증시가 워낙에 밀리기 때문에 칼 같은 손절이 중요합니다.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적어도 조금의 단기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엘컴텍이라는 종목 시장 하락할 때 공략해볼 만하다 잊지 마시고 공략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엘컴텍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엘컴텍의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10% 넘게 밀리면서 2,400선도 이탈이 되는 등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락시장 속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코멘트를 내놔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울 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마련이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금 관련주인 엘컴텍이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강조를 해주셨어요. 장기 이평선 돌파 이후에 단기 상승 기대된다라는 부분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격 전략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과 같은 시장 안에서는 손절가 꼭 지키면서 매매하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 1,35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말 많이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힘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나요? 네,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사실상 지금 증시는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종목만 15% 빠지고 20% 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종목이 20%씩 빠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가 가장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슈 중에 가장 앞에 있고, 그다음에 충분히 기대감도 있고, 실적도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이 좀 두렵고 무섭더라도 관심은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한다면은 HD 인프라코어라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HD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선 정책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 미국의 대선이 지금 사실 민주당 후보도 확정이 났고 공화당 후보도 확정이 나면서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짜 격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도 원래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쏠려 있었다면 지금은 해리스 부통령 쪽으로도 몰리기도 하고 정말 한 끗 차이로 누가 앞서 나가냐, 누가 떨어지냐 지금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지지율이라는 거는 한쪽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한쪽으로 몰려 있으면은 긴장감도 없고 그다음 정책도 크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은 한쪽으로 쏠릴 수 있는 분위기라면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하게 발언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짝 불리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재건 정책이나 우크라이나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다시 만드는 것과 주거지를 만드는 건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게 무조건 중장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장비 우크라이나 1위를 지금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HD 현대 인프라코어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한다면은 건설이라든가 우리가 보통 이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거는 금리가 높을 때 하기가 힘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한 시기, 지금처럼 금리 인하가 한 번 아니라 2번 이상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중장비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은 오늘자 이 코스닥 코스피 모두 서킷 브레이커 급락세가 나와주면서 주가도 역시나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모든 전 종목이 이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다, 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우울해하시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매수가를 음봉의 매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빠졌기 때문에 이 최대한 조심히 저희 오늘보다는 다음 날에 매수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 상단에 제가 8,000원이라고 드렸는데 그 사이 급락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종 목표가는 8,000원까지 보겠지만 일단 7,500원 1차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드리는 구간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이 저가 구간 좀 보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6,100원 라인대를 일단은 1차 손절가로 잡고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매수는 말씀드렸지만 시초가 이하로 오늘 말고 조금 더 우리가 진정이 됐을 때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 인프라코어에 대한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시장이 너무 밀려서 전문가님께 시장 코멘트 간단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밀려도 너무 밀립니다. 시장에서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간단하게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사실 지금 급락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빌린 자금을 외국에 투자를 하다가 그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 보는데 엔화가 강해질수록 매도세가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환손실이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엔화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를 보셔야 돼요. 엔화가 950원 이상 나올까, 950원 이상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를 확인하면서 엔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거나 엔화가 충분히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증시도 그 구간 라인대가 거의 저점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엔화가 9월쯤 강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이번 금리 인하가 2번 진행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엔화가 너무 강력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제일 크다라는 거 명심하시면서 엔화 가격을 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영향에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것도 있다라는 부분들, 엔화 흐름들, 950원 선 위에서의 흐름들 확인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김동석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석 전문가의 종목 현대 인프라코어 이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대결이 확정된 미 대선의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건설기계 시장에서 1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재건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 안에서 이제 빅스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금리 25bp 인하로는 부족하다.
50bp 인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이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들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 7,4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수익 상황 오늘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환율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 만큼 현재 환율 분위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7% 오르고 있고요. 1,365원 60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속에서 코스피 시장은 9.55%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2,420선 지나가는 코스피 시장 분위기입니다. 코스닥은 11% 넘게 밀리면서 69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시장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 내일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 상황이었습니다.